먼저 몇 가지 저희가 이야기들을 나눠볼 텐데요. 현대인은 왜 도대체 여행을 갈망하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는 역순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철 박사님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대인은 왜 여행을 갈망하는가? 사실 저는 이 현대인들 중에 여행을 갈망하는 사람 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쪽. 예. 현대인들 중에 여행을 그렇게 굉장히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서 왜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여행 좋아하고 여행 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갔다 왔다고 사진 올리고 뭐 그랬을 때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남의 여행을, 왜 남의 집 강아지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듣기 싫으시잖아요. 여러분 집 강아지는 괜찮지만, 그리고 남의 집 애들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으시죠. 여행이 그거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그런 쪽인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 왔다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시기 질투를 포함해서 왜 쟤는 저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재려고 하는 거지라는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까지 여행이 일반화된 시대에도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역으로 우리가 여행에 대해서 부여하는 어떤 높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결국 이 여행이 엄청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이 여행 이야기하고 그러면 나도 갈 수 있다. 이야기 좀 그만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행에 부여하는 그 높은 가치 중에 역시나 최고의 가치는 본인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부터 우리가 무수한 신화에서 반복을 했고, 그리고 무수한 여행기에서 반복이 된 내용이지만, 사람은 진짜 자기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지식과 그런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그거를 갖도록 해주는 게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다영 대표님 말씀을 좀 이어가 주실까요? 네네. 저는 좀 그러면 좀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 저는 이제 여행 소비 쪽을 또 많이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이 여행에 대한 열망이 유독 강해진 시점이 있어요. 이제 그 열망이 현실화되는 게 굉장히 쉬워졌을 때부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열망에 대한 그 어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시점이 있었어요. 네, 그 시점이 첫 번째 온 게 항공입니다. 네, 비용 문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06, 7년도에 저가 항공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저가 항공이 사실 대중화된 시점이거든요. 2006, 7년도가 그때부터 장벽이 한번 훅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서 이제 사실은 해외여행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대중화된 거는 사실은 우리 돈과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부터 내 열망이 그냥 다른 사람들을 동경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죠? 이제는 내가 그걸 스스로 현실화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을 때부터 저는 그 열망이 계속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나라로 가서 나의 의식주를 통째로 옮겨가는 행위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하게 돼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돈을 남의 나라에 벌러 가는 거하고 남의 나라에 쓸어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나 해소 효과 외에도 사실은 이 물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자마자 그 만족도가 굉장히 급감하는데요. 이 경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내 기억 속에서 그 열망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현대인의 이 여행에 대한 열망은 이제 진입 장벽 낮아진 거, 그리고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 소비를 통해서 체득한 것들, 그런 좀 이유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열 작가님께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대인은 왜 여행을 갈망하는가? 예, 현대인은 왜 여행을 갈망하는가 생각해 보면 여행을 사실 해보신 분들이 더 많이 가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다 겁도 나고 내가 과연 혼자 다닐 수 있을까? 같이 가더라도 같이 간 사람들과 뭐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오히려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는 독자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너무나 혼자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겁이 많아서 소심해서 여행을 못 가고 있는데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보다 기쁨이 훨씬 클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고통도 조금은 있죠. 예. 그런데 그 대신에 그 기쁨에 비하면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 블리스라고 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은 많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막 또 같이 여행 다닐 때도 막 싸우고 투닥거리고 그러다가도 갔다 와서 한 몇 달 지나면 힘들었던 건 거의 다 있고 재밌었던 것만 계속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행이 우리 안에 어떤 밝음을 꺼내주는 것 같아요. 밝음, 에너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못했던 것이 있구나.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뭐 영국의 지하철에서 존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방어 기제가 강했던 거예요. 저는 막 딸만 셋 있는 집안에서 굉장히 무서운 엄마 타이거맘 밑에서 정말 맞으면서 걷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단정하고 뭔가 이렇게 좀 긴장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 여행하시는 분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 이제 나라를 아예 국경을 넘는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어린 여학생들이 그때 저도 어렸고 그때 보니까 히치하이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드레스덴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이렇게 편말을 이렇게 쓰고 가실 분 저 좀 태워달라고. 한국에서 그랬다간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들은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하구나. 그리고 또 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버스 정류장에서 그 대합실에서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배낭을 베고. 예. 배낭을 베고서 침대 삼아서 그냥 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막 초라하고 막 그래 보이지 않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너무 여행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어디서 자도 괜찮고 남들이 보든 마든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방어 기제가 많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행을 하면서 점점 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를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나를 해방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막 뉘른베르크에서 맨발로 다니고 막 뮌헨에서도 맨발로 다니고 이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허물어져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자유를 꿈꾸는 사람이고 조직 생활은 절대 못할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준 것도 사실은 여행이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든 취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취직을 아예 포기하고 작가로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해준 것도 내가 더 많은 여행을 하려면 그리고 더 자유롭게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24시간 365일도 부족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바꾸게 해주는 여행이 바로 그런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여행 온도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너무 힘들다. 좀 이렇게 일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좀 있으면 번아웃이 오겠다 싶으면 이제 여행 온도계가 거의 100도에 가까운 거예요. 그럴 때는 어디든 가까운 곳이라도 떠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을 새롭게 꿈꾸게 하는 여행, 저 자신을 더 좋은, 더 많은 희망과 꿈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제 제 안에 밝은 에너지를 꺼내주는 것이 여행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뭔가 여행을 갈망하시는 것도 갔다 오면 내가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갔다 오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떠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몇 가지 포인트에서 빵 터졌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여행을 많은 분들이 지금 더 갈망하고 원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2000년에 일단의 사람들과 미얀마를 한 15일 정도 다녀왔었는데 21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들과 3, 4년 만에 한 번씩 만나도 여전히 미얀마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들 양곤의 그 예전에 한국의 터미널 같은 그 국제공항에서 잠잤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여행이 주는 묘미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경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과 일상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 정 작가님과 김 선생님께서 한 번씩
해주셨으니까 우리 김다영 대표님께서 이번에는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과 일상은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네, 여행과 일상의 경계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이런 좀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아마 유럽들 어떻게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 그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럽이 단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일하면서 살으라고 아예 체류형 비자를 지금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체류형 여행자들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배경에는 이 여행자들이 그냥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편의를 봐주면은 그 나라에 와가지고 긴 기간 동안 돈을 쓰게 됩니다.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앞으로 이 한국에서만 한 달 살기가 유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류형 여행 그리고 이제 일과 여행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좀 허물어지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이제 일을 하고 원격으로 일을 하고 다른 공간에서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에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형태가 하나의 이제 여행 장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행과 일상의 별다른 경계가 없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도시에 오래 머문다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짧은 여행을 할 때보다 그 도시에 대한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도 사실 해외 여행 행태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 있잖아요. 각 지역으로 가가지고 머물면서 원격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지역을 좀 더 깊게 탐험하는 그런 형태의 여행 문화가 조금 더 확장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혹시 정열 작가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행과 일상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을 쓸 때 여행을 일상처럼 또 일상을 여행처럼 하고 싶다는 얘기를 썼었는데 그때는 그게 약간 신선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을 일상처럼 한다는 것은 정말 더 자주 더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이 특별하지 않도록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 일상을 여행처럼이라는 것은 일상을 매일 정말 똑같잖아요. 어떤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지만 매일 똑같은 일상도 여행처럼 신선하고 싱그럽게 참신하게 이렇게 살아보자는 얘기였는데 그런 게 정말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이 이것 자체가 여행 산업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과 일상의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내가 일을 하면서도 덜 고통받고 휴식을 좀 더 예전보다 그냥 푹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식 속에서 뭔가를 의미를 찾고 놀이를 찾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휴식도 예술적으로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상과 여행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저는 그런 부분도 봤어요. 예, 그런 분도 봤는데 이분은 이제 출판 기획자세요. 장동석 선생님과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이제 저자와 출판사를 이어주는 일도 하시거든요. 근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족과 여행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딸과 아내를 데리고 여행을 가요. 예를 들어 뭐 홍콩에 가요. 그런데 가는데 자기는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놀고 와, 맛있는 거 먹고 와,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을게. 그런데 사실은 그 호텔 창문으로 바라보는 그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멈출 수는 없는데 가서 여행을 하면 좀 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도 여행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거의 여행을 할 때도 일을 쉬지 않고 글을 쓰거든요. 연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여행을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여행 속에서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여행과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스마트폰의 대중화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그리고 데이터 통신료가 너무 비쌌을 때는 전화 좀 하지 마. 전화하면 전화비 많이 나온다고 했지만 지금은 다 잖아요. 예, 그러니까 훨씬 싸졌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행 가서도 쉴 수가 없게 된 그런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한국에서 연락이 오니까 결국에는 또 한국의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있게 되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래서 점점 여행과 일상의 경계는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명철 선생님. 네, 답변을 저도 여행과 일상의 경계는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실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과 일상이 융합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을 잃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행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여행이 일상이 된다는 거는 특별함이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가장 안타까운 현상이 여행의 일상화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그 SNS 이야기, 그 다음에 여행 가서 일하는 이야기 이런 것도 잘 해주셨는데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새 이제 그 출장이라는 행위를 굉장히 그 자기들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서 일도 하고 관광도 해라는 의미를 담아서 휴가 겸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도 그 상사들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SNS로. 어떻게 하면 이걸 빠져나가서 일상과 다른 여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오히려 걱정해야 돼. 그런 시기. 우리가 특별해서 사랑했던 그런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여행을 어떻게 되찾을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은 제가 어제 연차였는데 거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김영철 선생님 말씀 정말 공감이 됩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제 토론 나눠봤습니다.